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묵화 김종삼. 여백의미랄까요? 시는 짧고 담백합니다. 하루 일을 끝내고 돌아와 소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목덜미에 손을 올리는 할머니의 모습이 정겨우면서도 따뜻합니다. 할머니와 소가 함께 보낸 고단한 노동의 하루. 둘 사이에 유대감이 애틋합니다. 김종삼 시인은 1921년 황해도 운율에서 태어납니다. 일본에 유학했지만 중퇴하고 부두에서 막노동자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광복 후에 귀국해서 방송국에서 일했죠. 1951년에 등단한 후에 시인학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등 3권의 시집과 200여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시는 소재의 선택이나 시어와 구문의 사용에서 다른 시들과는 차별되는 독특한 영역을 갖습니다. 의도적인 모호성, 불완결, 극단적인 생략과 여백 등이 그런 특성을 만들어내죠. 그로 인해 그의 시를 이해하는 것이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내용적으로는 일제강점과 6.25 등 고통스러운 현대사를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깔려 있습니다. 북치는 소년.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이에게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이건 마치 쓰다만시 같죠.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그래서 어떻다는 걸까요? 슬프다는 걸까요? 쓸모 없다는 걸까요? 직유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원관념이 없습니다. 아마 제목인 북치는 소녀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려진 그림이겠죠. 6.25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시기, 크리스마스 때쯤이겠죠. 먼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는 가난한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린 양들의 등에 반짝이는 진눈깨비들, 아름답겠죠. 하지만 어린 양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어쨌든 작가가 해답을 안 주었으니 해석은 독자들의 몫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 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물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김종삼의 시에서는 드물게 지극히 평범한 언어로 쓰여진 시입니다. 화자는 시가 뭐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죠. 자기는 시인이 못 된다는 핑계와 함께. 그러다가 시장에서 답을 찾습니다. 순하고 마음 좋게 인정 있게 사는 사람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시이고 그들이 바로 시인이라고. 대학교 1학년 현대시 수업 첫 시간에
교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네들은 시가 뭐라고 생각하나? 바보같이 자신있게 손을 들고 대답했죠. 시는 작가의 정서와 사상을 운율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운문문학입니다. 그때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던 교수님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참 후에 깨달았습니다. 시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정의로 틀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것을 작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한 것, 그것이 시 아닐까요? 때로는 너무 난해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혹은 너무 평범해서 덤덤하지만, 그 또한 누군가의 삶의 단면이기에 그 자체로도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시일 겁니다.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분들에 대한 위로의 시, 어부. 두 눈을 가린 심청이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표현한 술래잡기. 그리고 질곡의 현대사를 단 하나의 장면으로 응축시킨 시, 민간인입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어부. 바닷가에 메어든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어나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술래잡기. 심청이를 웃겨보자고 시작한 것이 술래잡기였다. 꿈속에서도 언제나 외로웠던 심청인 오랜만에 제 또래의 애들과 뜀박질을 하였다. 붙잡혔다. 술래가 되었다. 얼마 후 심청은 눈 가리기 헝겊을 맨 채 한동안 서 있었다. 술래잡기 하던 애들은 안 됐다는 듯 심청을 위로해주고 있었다. 민간인. 1947년 봄, 심야. 황해도 해주의 바다. 이남과 이북의 경계선 용당포.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린 한 영아를 삼킨 곳. 20몇 해나 지나서도 누구나 그 수심을 모른다.